중국집 배달 시켜 먹으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네 중국집은 참 많은데 맛있는 데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저도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중국집은 원래 굉장히 고급 음식점이었는데요. 이렇게 동네 중국집들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꽤 재밌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중 하나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벌어진 국공내전을 꼽을 수 있겠고요. 또 짜장면과 짬뽕이 중국집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은 이유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죠. 저렴한 동네 배달 중국집들도 많지만은 여전히 고급 중식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곳들도 많습니다. 서울 연남동, 명동, 인천, 군산 등지에 중식 고수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중식의 진심이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는 없다는 이 한국식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한국의 중국집들이 왜 배달과 군만두에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상당히 고자극일 것 같은데 일단 배달부터 시키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중국에 없는 중국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연히 이 짜장면에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때는 무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청나라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살얼음판이었죠. 그리고 1884년 인천 선린동 일대에 청나라 도계지와 영사관이 설치됐어요. 눈치채셨겠지만은 여기가 지금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이 구역에 중국인들이 건너와서 장사를 시작했고 우리나라 화교가 등장했어요. 당시 중국도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난리를 피해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화교들이 많았고요. 초창기 한국에 들어왔던 화교들은 보통 상인들이나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벽돌을 만들거나 벽돌로 건물을 짓는 기술자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기술이었어요. 고급 인력이었던 거죠. 명동성당이 이때 중국인 기술자들이 참여해서 지어진 걸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는 화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인기가 가장 많았던 음식점은 호떡집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호떡은 아니고요. 이런 만두나 찐빵 같은 음식을 호떡이라 불렀거든요. 최고의 만두집이라 찬사받던 취천루가 대표적인 호떡집이죠. 이런 호떡집은 노동자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었지만 반대로 고급 레스토랑들도 많이 생겼어요. 1884년 이태전 호텔을 중국인이 경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식 여관인 객잔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화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곳에 들어선 식당 역시 중국집이 대부분이었죠. 독립된 공간에 큰 규모의 식당들이라서 모임을 가지기에도 좋았습니다. 과거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도모하거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13도 대표가 모였던 장소도 바로 이런 중국집들이었죠. 짜장면도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짜장면의 원형은 산둥 지방의 자장면입니다. 산둥 지역의 화교들이 들고 들어온 요리죠. 자장면은 우리가 아는 짜장면과는 비주얼부터 다릅니다. 자장면, 돼지고기와 천면장을 볶은 후에 썰어놓은 야채를 면과 함께 비벼 먹는 요리죠. 색깔도 한국의 짜장면과는 다르게 밝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자장면은 서민을 위한 음식이긴 한데요. 고급 중화요리집에서도 자장면을 팔면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화춘이 짜장면을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지긴 했지만은 사실 이전부터 길거리 음식으로서 자장면을 팔고 있긴 했거든요. 때문에 짜장면의 원조가 공화춘이라기보다는 인천 차이나타운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짜장면은 원래 수타면으로 만듭니다. 수타면을 중국어로 하면 라미엔이라고 하죠. 일본의 라멘이라는 이름도 이 라미엔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소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면장을 씁니다. 이건 그냥 산둥식 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발효와 숙성 시간에 따라서 노란색, 갈색,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색이 어두워질수록 고급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집집마다 된장을 담궜던 것처럼 화교들도 집집마다 천면장을 담궜어요. 때문에 천면장도 집마다 맛이 조금씩 달랐죠. 그리고 그냥 된장 찍어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짜잖아요. 천면장도 엄청나게 짭니다. 중국집에서 나오는 이 까만 춘장은 대부분 천면장에다가 물을 약간 타서 내오는 건데요. 예전엔 양파가 아니라 이 대파의 흰 부분이 연백부를 많이 내왔어요. 이게 천면장이랑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양파가 저렴해지면서부터는 연백부가 양파로 대체됐고 지금은 양파에 찍어 먹게 된 거죠. 이 물탄 천면장을 춘장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 파 때문입니다. 대파를 뜻하는 충이 붙어서 충장이라 불렀다가 춘장으로 바뀌게 됐죠. 이 천면장을 기름에 볶으면서 전분을 넣으면 우리가 아는 짜장 소스가 됩니다. 원래 장이랑 그 자체로 감칠맛이 엄청나죠? 근데 이걸 뜨겁게 달군 기름에다 볶으면 그야말로 감칠맛이란 게 대폭발합니다. 이러니 당시 사람들도 짜장 맛에 눈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짜장면과 함께 중국집 메뉴 투톱으로 불리는 짬뽕은 어떨까요? 짬뽕은 당시만 해도 별로 인기가 없었던 메뉴입니다. 오히려 우동을 많이 먹었었죠. 중국집에서 갑자기 우동을 왜 팔게 됐나 싶은데요. 이것도 광둥성의 따루미엔이라는 면 요리가 한국에 들어온 건데 중국집에선 이걸 우동이라고 팔았던 겁니다. 당시 한국엔 일본식 우동이 퍼지면서 우동집들이 많이 생겼던 때라 한국인들에게도 우동이 익숙했거든요. 어려운 이름보단 익숙한 이름이 개념을 이해하기 좋으니 우동이라고 이름을 바꿔 판 거죠. 가락국수를 우동이라 부른 것처럼요.
중국집은 조금씩 인기를 얻었는데요. 한 사건을 계기로 많은 화교들이 한국에다 중국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1948년 332개였던 중국집이 58년엔 1702개, 64년에는 2307개로 늘었죠. 이건 제2차 국공내전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내전인데요.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륙에서 완전히 몰아내면서 중국과 화교들의 교류가 거의 끊기게 됩니다. 화교들은 고향에 돌아가기가 힘들어졌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게 바로 중국집입니다. 직접 가게를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과정도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1971년 화교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버렸고 아주 작은 규모의 건물만 소유할 수 있게 했어요. 73년엔 중국집에 쌀밥 판매 금지령까지 걸면서 압박을 했죠. 공깃밥은 물론이고 볶음밥도 팔지 못하다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3개월 만에 철회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74년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하면서 쐐기를 박아버렸죠. 결혼식, 회가변, 장례식 등에서 음식 접대를 금지하거든요. 이건 대규모 행사가 자주 이뤄지던 중국집에겐 날벼락이었을 거예요. 단체 손님을 끊어버린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한국 전역에 퍼져있던 중국집들은 이때 대부분 폐업을 하거나 작은 규모로 변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집 인기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전까진 중국집 하면 으리으리한 대형 매장들이 많았는데요. 이때부터는 매장이 작아지고 골목골목 중국집들이 들어서게 되니 오히려 접근성이 높아졌거든요. 또 이런 작은 매장에서는 비싼 재료를 다루는 요리류보다는 짜장면 같은 간편한 메뉴를 중심으로 팔았어요. 때마침 국민소득도 오르면서 이색 외식 메뉴로 중국집이 주목을 받았죠. 중국집 메뉴에 변화가 일어났던 게 바로 이때쯤부터입니다. 우선 짜장면이 달아졌어요. 춘장인 천면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짭니다. 짜장면도 원래는 짠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설탕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70년대 들어서 설탕이 저렴해지니 사람들이 단맛을 더 찾게 됐죠. 중국집에서도 설탕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짜장면의 단맛은 이때부터 도드라지기 시작했어요. 또 중국집이 워낙 영세해지다 보니 예전처럼 천면정을 직접 담그는 곳이 많이 사라졌죠. 이때부터는 공장에서 생산한 춘장을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공장제 춘장은 캐러멜 소스를 넣기 때문에 색깔이 검은 게 특징인데요. 이러니 고급 천면정처럼도 보이고 캐러멜 소스 덕분에 감칠맛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이 공장제 춘장이 퍼지면서부터는 전국의 중국집 짜장면 맛이 거의 비슷해져 갔어요. 여기다 면까지 제면기로 뽑으면서 숯하면 역시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짬뽕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쯤부터였죠. 짬뽕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먹어왔던 오래된 메뉴인데요. 대신 지금처럼 빨간 국물이 아니라 흰 국물이었죠. 짬뽕의 기원에 대한 설도 다양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둘 다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광둥성이 차오마미엔, 즉 초마면이 한국에 들어와서 짬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교들은 대부분 광둥성 출신들이기에 이 초마면을 한국에 전파했다는 거죠. 짬뽕의 기원 두 번째, 19세기 일본 나가사키에 화교가 만든 것이 건너왔다는 것. 이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화교들은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는 걸로 유명하죠. 이 교류 과정에서 나가사키의 잔폰이 우리나라에 와서 짬뽕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가사키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잔폰에는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대요. 고기와 야채 중심인 초마면에서 한국 짬뽕에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도 이 짬뽕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짬뽕에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얼큰하게 고추기름을 넣어서 빨간 국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빨간 짬뽕의 대중화는 군산 지역의 중국집 사장님들이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그동안 짬뽕을 외면한 이유는 느끼했기 때문인데요. 여기다 고추기름을 넣으면서 칼칼한 맛을 낸 겁니다. 두 번째, MSG가 저렴해집니다. 이게 짬뽕이랑 무슨 상관이냐면요. 사실 국물 요리는 맛을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고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죠. 또 육수를 내기 위해선 정말 많은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매번 일정한 맛을 내는 것도 힘들고요. 근데 MSG가 대중화되고 저렴해지니까 짬뽕 국물 맛을 내기가 쉬워진 거죠. 정리하자면요. 7, 80년대를 거치면서 기술적인 허들이 급격하게 낮아졌고 이 때문에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기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춘 맛을 냈죠. 이때부터는 화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집을 차리기 시작했고 중국집 간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이러다 보니 맛이 아닌 다른 요소들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배달, 배민 원은 저리 가라는 빠른 배달로 경쟁했거든요. 또 군만두 공짜 같은 파격적인 서비스도 선보였죠. 예전 중국집들은 군만두를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그 자체로 요리였거든요. 근데 만두를 공짜로 빨리빨리 내보내야 하니까 공장에서 벌크로 나온 군만두를 튀겨서 보냅니다. 짜장과 짬뽕도 빠르게 만들어서 배달시키기 위해서 장과 육수를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뒀죠. 또 결정적인 건 사실 최근까지도 정부는 짜장면을 물가관리 품목으로 지정해뒀었습니다. 함부로 가격을 못 올리게 막아뒀거든요. 짜장면이 작년에 비해 얼마가 올랐다 하는 뉴스 자주 보셨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의 지표 같은 거죠. 짜장면 가격 관리는 아주 옛날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쟁반 짜장이니 유니 짜장이니 하는 메뉴가 등장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격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죠.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중국집의 퀄리티는 조금씩 낮아져 갔어요. 이후론 치킨이나 피자, 한식 등등 온갖 음식들이 배달을 시작하면서 중국집의
중국집의 경쟁력은 더 떨어졌죠. 중국집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렴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무렇게나 퍼져 앉아 먹는 음식이란 이미지가 굳혀졌죠.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장인의 길을 걸었던 중식 셰프들이 있습니다. 중식의 대가라 불리는 여경래 셰프부터 여경옥, 왕육성, 이연복 셰프 등이 그렇죠. 이 외에도 많은 요리사분들이 자신의 구역에서 제대로 만든 중식 계보를 지켜나가고 계시고요. 이제는 배달을 벗어나 이런 장인들의 중국집을 찾아다니게 되었죠. 인천의 차이나타운, 서울의 연남동, 군산, 목포, 부산 등지에 있는 역사가 깊은 중식당들은 이젠 예약하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집의 두 번째 전성기가 100년 만에 다시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늘은 자주 가는 중국집에 가서 어향가지에 고량주 한잔 하러 가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집은 어딘지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